예, 오늘 블로그 마케팅 기초과정 지난주 9주차 했던 거 오늘 10주차 하는 거 하고 같이 연결해서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미지 링크 거는 거는 다 설명은 드렸는데 이쪽에 뭐 그 무료 이미지 찾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 또 여러 가지 몇 가지 설명 못 드린 게 좀 있어서 같이 좀 묶어 설명드릴 겁니다. 205쪽을 한번 보시면은요. 제가 지난 시간에 요 글을 쓰면서 여기다가 지금 장사익 선생님의 눈동자 이야기라는 얘기를 하면서 눈동자 가사 동영상을 링크 거는 걸 설명을 드렸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걸 한번 좀 볼게요. 유튜브에서 보시게 되면은 유튜브에 주소가 떠요. 이렇게 요 주소가 뜨는데 요 주소를 제가 복사를 떠서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되게 쉬운 게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누르면 미리 보기 가져오기 돼가지고 자동으로 동영상 링크 걸려요. 그 여기다가 이제 제목만 고쳐 쓰면 되죠. 장사익 님의 눈동자 감상하세요 라고 쓰면 그렇게 해서 게시를 누르면은 여기에 영상이 올라가요. 주소만 쓰면 들어가는 거예요, 자동으로요. 블로그도 그렇게 올라갔죠? 지난 시간에 이렇게 블로그를 그렇게 올렸을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는 있어요. 우리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 파워포인트 2010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가져와서 붙여야 되는데 그때는 되는데 지금은 안 먹어요. 그때는 됐어요. 그 시점에는 됐었고 유튜브가 지원했는데 지금은 지원하지 않고요. 2013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동영상을 가져와야 되는데 비디오를 가져와야 되는데 온라인 비디오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럼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겠죠. 여기서 검색을 하겠지. 장사익 해가지고 검색을 하면 장사익 선생님 뭐 노래가 나올 테고 누르면 장사익 선생님께 이제 삽입을 누르면 이렇게 이제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얘를 슬라이드 쇼에 들어가서 재생을 하게 되면은 이거 재생이 안 되죠. 지금요. 이 동영상 자체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재생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에 보면 자동 실행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안 돼요. 이제 지금 파워포인트 버전은 돼요. 2019는. 근데 이게 시점들이 이 프로그램이 개발이 됐던 2013년도 버전에서는 그렇게 하고는 지원이 안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냥 여기다 링크를 걸어요. 이렇게. 아니면 여기다가 장사익 선생님 동영상이라고 해서 요거를 블럭을 잡아서 이쪽에 보면 하이퍼링크란 기능을 이용해서 요 주소에다가 아까 그 유튜브 주소를 링크를 거는 거죠. 그러면 이제 슬라이드 쇼에 들어가서 이거를 클릭하면은 유튜브로 연결이 되면서 여기서 재생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돼요. 링크를 걸어서 하는 거죠. 링크를 직접 여기서 동영상이 재생되는 건 아니에요. 하여튼 이렇게 유튜브도 변화가 됐고 프로그램을 개발한 업체에서는 옛날 버전들에선 지원이 안 되게끔 이게 프로그램이 지원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유튜브가 지원이 안 되게끔 또 새롭게 지원이 되게끔 바뀌다 보니까 정책이 불편한 점들은 있었어요. 다시 한번 여기다가 우리가 글쓰기에 들어가서 이 글쓰기 안에다가 하이퍼링크를 걸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아까 그 주소를 연결을 하면 그것이 여기에 이렇게 뜬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이제 이걸 재생하면 이제 유튜브에 작동이 되는. 여기서 자체에서 재생이 되죠. 페이스북도 여기서 자동으로 재생이 돼 있잖아요. 연결이 되게끔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바뀐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 교재 나와 있는 블로그 글을 링크로 연결하는 방법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링크 거는 건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글쓰기에 들어가서 링크를 걸어 가지고 거기다가 링크 주소만 붙여주면은 무조건 잘 돼요. 예.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해주시면 된다라는 얘기지. 자, 그 다음 208쪽으로 가볼게요. 자, 노출이 잘 되는 태그 달기라고 되어 있어요. 노출이 잘 되는 태그 달기. 태그라는 말은 뭐예요? 태그. 요거다 제가 좀 써볼까요? 태그라고 되어 있어요. 태그. 영어로는 이렇게 쓰죠. 태그. 꼬리표죠. 꼬리표. 우리 물건 사면 금액 적혀 있는 거 있잖아요. 그 태그 이런 거 태그이라고 하지. 태그. 예, 그게 태그예요. 이거를 우리는 또 다른 말로는 해시태그라고 돼요. 해시태그 이렇게 해시태그. 예. 그래서 보통 어떻게 쓰냐면 이제 샵이라고 쓰죠. 샵 기호 다음에 예, 검색 키워드를 사용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샵 이정민 훈장, 샵 디지털 서당 이런 식으로 지금 요 글 쓴 거 여기 제가 글 쓴 거 있는데 요 글 쓴 거 아래로 쭉 내려가면은 여기에 이정민 훈장, 디지털 서당, 북스캐너, 작도 뭐 이런 식으로 예. 태그를 쓸 때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네이버 블로그에서는 자동으로 태그가 분리가 돼요. 예,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자동으로 분리가 되고요. 페이스북에서도 해시태그를 쓸 수도 있어요. 여기서는 굳이 제가 해시태그를 안 쓰는데 블로그에서는 그렇게 쓸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에서는 자동으로 또 해시태그를 쓰죠. 유튜브 한번 잠깐 가서 보면은 자, 여기 있는 영상을 가지고 보면은 이건 뭐야? 이건 아까 끝난 거네. 이게 생방송인데 이거는 언제 거지? 자, 요거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은 예, 해시태그를 제가 달아 놓는데 여기는 이제 카테고리가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해시태그가 보이나요? 해시태그는 안 보이죠, 여기요? 해시태그가 안 보여요, 여기요. 그런데 제가 글을 쓸 때 로그인을 해서 한번 보여드리면은요. 자, 이 동영상에 대해서 한번 수정 버튼을 눌러가지고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요. 요 동영상을 업로드할 때 기본적인 설명을 쓴 거고요. 기본적인 설명을 쓴 거고 이 설정란에 가서 보면은 설정란에서 업로드 기본 설정이라고 해서 여기에 제 기본 설정 값을 아까 여기서 글 쓴 거 있었죠? 요거 글 쓴 거 요거를 매번 쓰는 게 귀찮으니까 설정에다가 설정을 해버려요. 업로드 기본 설정이라는 곳에다가 이렇게 작업을 해서 미리 써놔요. 이걸 미리 쓰면은 그 글이 여기에 그대로 따라서 올라가는 거죠. 지금 요 부분이에요. 뒷차수당 구독하러 가기 본 강좌의 동영상 어쩌고 저쩌고 이게 이 부분인데 이렇게 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어딜 보시냐면은 예, 여기 채널에 한다 하면 이렇게 검색 키워드가 있어요. 이정민 훈장 디지털 서당 공부방 해가지고 이렇게 미리 써놨어요. 미리 써놔요. 그리고 영상을 업로드 할 때도 마찬가지로 동영상을 업로드 하게 되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여기에서 동영상을 하나 업로드 한단 말이에요.
업로드를 할 거란 말이야. 그럼 파일을 선택해서 어떤 동영상이 있는지를 제가 선택을 해서 열기를 누르면 하나의 업로드가 올라갈 거예요. 올라가죠? 예. 그럼 여기에다가 여러 가지를 이제 세팅하고 나면은 동영상 요소라든지 수익 창출은 지금 영상이 너무 작아서 시간이 짧아서 안 올라가는 건데 여기다가 검색 키워드를 또 쓸 수도 있어요. 5,000자까지 쓸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많은 양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여기 보면 옵션 더보기 누르면 여기 검색 키워드가 있잖아요. 이 검색 키워드는 미리 제가 다 써놓은 거예요. 그냥 제가 엑셀 강의를 올리는데 엑셀에 연관된 검색 키워드를 다 여기다 올려놨단 말이야. 예, 파워포인트 영상도 올라가면 파워포인트 검색 키워드가 올라갔죠. 미리미리 다 이렇게 올릴 수가 있어요. 예. 이런 식으로 검색 키워드가 반드시 올라가야만이 누군가가 이 영상에다가 또는 이런 포스팅한 거에다가 누가 질문을 검색을 할 때 요 글자를 검색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어디 갔어? 예, 네이버에서 북스캐너라고 하는 거를 북스라는 걸 검색을 하게 되면은 요거는 파워링크고요. 자, 블로그에서 검색을 하게 되면은 제가 북스캐너에 관한 검색 키워드를 여기다 썼단 말이에요. 여기 북스캐너라는 거를 검색 키워드로 썼잖아요. 그러면 제가 쓴 글에 검색 키워드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 중에 어딘가에는 제게 나오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는 북스캐너하고 전혀 무관한 내용을 올렸어. 그래놓고 검색 키워드를 북스캐너 쓰면 안 돼요. 페널티 받아요. 자, 북스캐너는 저보다 많은 사람들이 쓴 글이 많아서 하는데 여기다 이정민 훈장 저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게 다 저예요. 예, 이정민 쌤 블로그 이거는 제가 쓴 건 아닌 것 같은데 전 쌤이란 말을 안 쓰니까 훈장이라고 쓰는 거지. 그렇지? 예.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예, 여기 링크를 걸어서 해놓으신 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정민 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정민 훈장, 이정민이라는 글자 또는 훈장이라는 글자 그것이 이건 또 뭐지? 요 강의를 제가 올려놓은 거를 누가 또 이렇게 해놓으셨네요. 그렇죠? 링크를 걸어서 해놨어요. 요거는 다른 분이 이제 해놓으신 거고, 이건 제가 이제 기사 올라간 거고. 그냥 제가 이정민 훈장이라는 걸 알면 이정민 훈장 검색하면 수월하겠죠. 근데 이정민 훈장이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은 검색을 못하는 거지. 저는 정책적으로 예전부터 이정민 훈장이라고 모든 검색 키워드를 쓰고 있었어요. 그 계기가 뭐냐면 제가 여기다가 이정민을 검색했어요. 이정민을 검색했더니요. 저는 한 개도 안 나와요. 전혀 안 나와요. 여기는요. 다른 거 볼까요? 뭐 메일이야 그러고 카페는 이정민을 검색해도 안 나와요. 예. 그 다음에 뭐 블로그에 가서 이정민을 검색하면 보세요. 이런 사람들만 나와. 이거야 뭐 제가 등록을 안 했으니까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최근에 골프 선수 이정민 씨가 최근에 이제 또 등록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분이 제일 유명하죠. 그렇죠? 예, 다 그래요. 이정민. 저희가 안 나오는 거야.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정민 훈장을 검색했더니 선생님 나와요 그러더라고요. 예? 그때도 훈장이라는 말은 썼으니까. 그랬더니 저만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걸 알고 나서부터는 그냥 그러면 이정민 훈장이라는 거를 내가 닉네임으로 쓰고 검색 키워드로 쓰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지가 벌써 한 10년은 된 것 같아요. 항상 어디에다 글을 쓰면 이정민 훈장입니다. 뭐 그 다음에 채널을 만들던 뭐 블로그를 만들던 또 페이스북을 하던 간에 저는 이정민 훈장이라고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부를 때마다 훈장님이라고 불러요.
뭐 아무개님 하고 부른 적은 없고요. 저를 볼 때 다 훈장이라고 불러요. 그냥 훈장이라고 써 있으니까. 아니, 선생님 아까 이정민 쌤 블로그 해가지고 제가 링크를 걸었는데도 따로 단독으로 그렇게 예, 이정민 쌤이라고 하니까 그게 이제 나온 거죠. 그렇죠? 네. 예.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정민 훈장이라는 글자를 쓰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대신에 이정민 훈장이라는 거를 아는 사람만 쓰는 거지. 이렇게 이런 거는 있어요. 국민훈장 받았다 이거야. 근데 기자가 이정민 기자야. 그러니까 이정민 훈장이라는 글자가 각각 들어갔죠. 이건 저하고 전혀 무관한 내용이잖아요. 이건 전혀 저하고 무관한 내용이야. 훈장 받은 얘기고 기자가 이정민이야. 이렇게 특이하게 둘이 맞아 들어간 거지. 근데 다 이정민 훈장 이건 다 저예요. 이건 다 저라고. 여기 잠깐만. 멍 때리고 있네 이렇게. 이게 어디지? 여기 없는데요. 잠깐만. 이게 어디 어느 강의실이지? 어느 강의실이겠지? 네. 이분은 저한테 공부하시는 분이고요. 예. 어디인지 하여튼 간에 이런 사진도 검색해 보면 이정민이라고 뜨니까 나오고요. 다 이정민 훈장 나오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만의 닉네임을 만드세요. 꼭. 그래서 그 이름이 대중적으로 알려지게끔 애를 쓰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은 아무개가 누구다라는 거를 알면은 무조건 다 나오는 거지. 이거요? 뭐 이런 것도 적혀 있네, 그렇죠? 네. 서로 이웃을 신청했다고 나오네요. 저한테 서로 이웃을 신청했대. 누군지 봐야죠. 누군지 봐야지. 전체 글이 하나인데 잠깐만, 우리 여기 계신 분인가요? 글 하나 올려놓고 저보고 서로 이웃하자 그러면 제가 좀 그렇죠? 아는 사람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원격 진료를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분은 글이 많네요. 그렇죠? 이제 글이 많아. 자, 그러면 수락하고 이분은 제가 그냥 닫을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서로 이웃을 신청했는데 거절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몰라요, 이거는요. 예. 이렇게 해서 확인이 가능할 수 있고요. 서로 이웃하자는 사람이랑 100사람 가까이. 응? 서로 이웃 신청한 사람이 한 100명 가까이. 그 서로 신청한 사람이 어느 사람인데 그렇게 계속 하더라고. 그러니까 서로 신청하는 사람 중에서는 이런 건 있어요. 좀 불편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저분은 부동산 하시는 분이야. 저는 부동산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분인데 서로 이웃 맺재요. 서로 이웃을 맺으면 서로 이웃들이 많으면 활성화가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좋은 거거든요. 근데 저는 전혀 저하고 연관이 없는 계통을 하시는 분이라서 조금 그래요. 그런데 나쁜 건 아니니까 서로 인맥 형성하는 거니까. 근데 글 쓴 거는 한두 개밖에 없는데 아까 프로필도 막 시원치 않고 하는데 서로 이웃 맺자고 하면 페이스북도 그런 거거든요. 페이스북도요. 친구 요청을 하는데 프로필 사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분이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잖아. 해바라기 장사하는 사람인지 해바라기 좋아하는 사람인지 뭐 나이가 몇 살인지 무슨 글을 쓴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저보고 친구하자 그러면 대략 난감이야. 그리고 어린 친구들이 저한테 친구하자 그래요. 어린 사람들이 아무리 연관이 있어도 나이 차이가 많이 나면 친구를 안 맺으려고 그래요. 저는 저희 애들하고도 친구를 안 맺거든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자기 아들하고 친구를 맺어놨으니까
그 아들 친구 페이스북에 들어와서 하다가 친구 중에 아빠가 있잖아. 근데 아빠란 관계는 관심이 없고요. 나이 먹은 사람하고 친구가 맺어 있잖아. 그러니까 그걸 놀리더라 이거지. 그러니까 서로 비슷한 입장끼리 해야 어울리는 거지.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한 15살이면 몰라도 고등학교 졸업한 친구 뭐 지금 30도 안 된 친구가 저보고 친구 맺자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돼. 예. 저는 그래서 서로 이웃을 차단시키고 응? 서로 이웃을 차단시키고 서로 이웃을 판다고요? 차단. 신청 못하게 차단? 차단. 아, 서로 이웃을 안 하겠다 그러면 서로 이웃을 하려고 싶은 사람도 있으니까 제가 차단을 걸어놓으면 어느 누구도 저한테 서로 이웃을 맺지 못하는 거잖아요. 신청을 못 하잖아요. 이제 예. 이웃으로 이제 들어오고. 예, 대신에 이제 이웃을 하는 거지. 네, 이웃. 예. 이웃으로. 그렇게 해서 하는 방법은 있어요. 제가 서로 이웃을 안 맺겠다라고 그냥 거절을 해버리고 나면은 아예 그냥 그렇게 세팅을 해버리면은 아예 저한테는 서로 이웃 신청 자체를 못 하니까는 상관없는데 그래도 길은 열어놓으려고 하는 거니까는 네. 요렇게 해가지고 서로 이웃 맺은 사람도 있고 예. 이런 거 오래전 개설하신 후 활동이 없어진 이 공간에서 이렇게 예. 180에서 350까지도 당일 바로 가능합니다. 이런 건 위험해요. 이게 뭐예요? 하라고? 블로그 넘기란 얘기죠. 예, 빌려달라고 하는 경우라든지 이런 것들. 예. 이거는 뭐냐면은요. 웃기는 이야기를 누가 올려놓은 건데요. 왜 글이 안 올라가? 이렇게 웃기는 유머 모험 360까지 해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제 얼굴이 올라갔잖아요. 예. 제가 이제 이거를 올린 이 사진 어디서 가져왔어요? 그래서 제가 또 보냈더니만 저쪽에 계신 분이 답장이 없길래 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재차 물어보길래 예. 그래가지고 외국 무료 이미지 사이트에서 가져왔. 그래갖고 그게 이제 픽서베이에 제가 올린 사진이잖아요. 그렇죠. 네, 픽서베이에 제가 올린 사진인데 제가 올린 거를 까먹었었어요. 이 사진이 여기저기 제가 많이 게시를 해놨기 때문에 퍼다 쓴 건가 해가지고 좀 싫잖아요. 그렇죠. 주인이 여기 있는데 예, 픽서베이에서 가져오셨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제 싫은 소리 하려다가 했다가 이제 그 다음에는 제가 좀 더 멋있게 웃겼으면 했었는데 못해서 미안하다라고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져버렸지. 그런 거라든지. 하여튼 뭐 여러 가지가 이렇게 지금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도 해시태그를 확인을 해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죠? 웬만하면 다 해시태그예요. 검색 키워드를 쓰는 거기 때문에 해시태그가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글을 쓰다가 말아서 오케이. 그 다음에 211페이지 보시면 다양한 SNS로 내 글을 퍼뜨리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글을 퍼뜨리는 방법은 자 이거는 있어요.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우리가 SNS에 베이스 캠프가 뭔가라는 걸 아셔야 돼요. SNS의 베이스 캠프. 저는 제 홈페이지를 베이스 캠프로 쓰기도 하고 제 블로그를 쓰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블로그를 베이스 캠프로 정하자 이거죠. 그 이유는
이곳에 글을 쓰자. 그 다음에 이곳에 글을 쓰고, 두 번째 트위터, 그 다음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기타 SNS에 나르자 이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페이스북에다 글을 쓸 때는 페이스북에다 글을 써야 안부 글을 쓰고 다 쓰는데, 예를 들어 긴 글을 쓰거나 긴 영상 같은 거를 우리가 보여주려면 이게 참 애매하거든요. 그러면 블로그에다 영상 올려놓은 거를 그대로 두고 또 페이스북에 또 동영상 올리고 또 올리려면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블로그에다 글 쓴 거를 기반으로 그 링크를, 블로그 주소 있잖아요. 블로그 주소 링크를, 이 주소를 복사해서 올리는 거예요. 어디다? 여기다 올리는 거죠. 여기다. 예. 요 주소를 복사해서 제 글을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누르면, 그 블로그에서도 바로 이렇게 보낼 수가 있죠. 예, 그러면 요 도서 정리했어요라는 이 내용이 여기도 그대로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게시를 누르면 사람들이 요 주소 요거는 고쳐야 되겠죠. 보기 싫으니까는. 이렇게 글이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요거를 볼 거란 말이에요. 보는 순간 제 블로그로 들어오잖아요. 이 글을 페이스북에다 그대로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너무 양이 많아서. 그러니까는 블로그에다 글 쓴 거를 기반으로 해서 써놓고 그 글 주소를 우리가 거기 있는 이 내용을 클릭하면 여기 주소가 뜨잖아요. 그렇죠? URL 복사하셔도 되고 이걸 복사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블로그에다 붙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 영상을 평상시에 별도로 사용하는 거 있으니까는 유튜브 영상도 마찬가지예요. 얘를 유튜브에서 보게 되면 주소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주소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마찬가지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누르면 이 영상이 미리 보기로 뜬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대로. 아까 하이퍼링크 거는 거, 링크 거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그렇게 작업하시면 되는 거예요. 수월해요. 굉장히 수월해요.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는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어디 갔어? 동영상의 경우에는 유튜브를 베이스캠프로 정하자 이거죠. 블로그의 경우에는 블로그를 베이스캠프로 정하자 하는 거는 이곳에 글을 쓰고 여기 있는 거를 기반으로 해서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다가 퍼나르면 다 여러 블로그에 연결이 되는 거고, 동영상의 경우에는 블로그에다 직접 동영상을 올릴 수도 있지만 블로그에다 동영상 올리는 게 양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네이버 TV에다 올려놓으셔도 돼요. 근데 네이버 TV는 자격 조건이 있어요. 블로그 심사를 합니다. 네이버 TV, 유튜브처럼 카카오 TV 이런 게 세 가지가 있는데, 네이버 TV를 내가 개설하려고 그러면 블로그 주소를 기록을 해서 제출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의 블로그에 와서 활동성을 보고 심사에 통과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로그 개설해서 내용이 없어. 그러면 네이버 TV 개설 못해요. 돈을 벌든 안 벌든 그건 나중 문제고. 유튜브 같은 경우는 상관없잖아요. 무조건 개설이 가능하니까 여기서 영상을 업로드해서 올리시면 전혀 문제 없으니까. 예. 자, 유튜브 같은 거 이렇게 돼요. 다시 한번 볼게요.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여기 공유 버튼을 눌러서 페이스북을 누르면 이 글이 페이스북으로 자동으로 가요. 제가 로그인 해놨잖아요. 페이스북에 조금 전에. 그럼 여기다가 글을 쓰고 여기다가 게시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게시 버튼을 누르면 이 글이 자동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안 하고 우리 어떻게 했어요? 아까요?
여기 있는 주소 있었잖아요. 주소. 요 주소를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했잖아요. 그래도 게시가 되는 거지. 여기 공유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네이버, 뭐 카카오 스토리 여러 개가 있으니까 여기서 보시고 여러분이 하시면 되고, 아니면 요 복사 누르셔가지고 요 주소를 가지고 다른 곳에다가 그대로 동영상을 넣을 수도 있고 작업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시면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공유 버튼 눌러서 처리하면 되니까. 예. 그렇게 하시면 뭐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되니까 요거는 뭐 그렇게 넘어가면 되죠. 지금 212페이지 보시면 이 블로그에 있는 내용을 또 공유하는 기능들 있잖아요. 스마트폰에도 있고 PC에도 있잖아요. 여기도 있잖아요. 내려가시면 끝자락에 요거 있잖아요. 그렇죠. 펼치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어디로 보낼 건지, 밴드로 보낼 건지, 페이스북으로 보낼 건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바로 연결이 되는 거죠. 안 그러면 URL 복사 눌러서 밴드로 가가지고 밴드에서 직접 글을 써도 되고, 그거는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는. 직접 밴드를 클릭해서 넘길 수도 있고, 그렇게. 213페이지 오른쪽 밑에 한번 보세요. 왜 네이버는 이렇게 많은 공유 버튼을 제공할까요? 라고 했잖아요. 문어발식으로 펼쳐놓은 거예요. 뭐라도 걸리라고. 그럼 그 글을 네이버 사람들이 와서 볼 거 아닙니까? 네이버 회원들이. 그럼 한 번 보면 계속 보잖아요. 네이버에서 살아라 이거죠. 네이버에서 살아라. 그럼 광고도 볼 테고 뭐도 볼 테고. 광고 수익도 많이 올라갈 거고 네이버가. 그렇게. 네이버는 돈을 많이 벌어요. 네, 많이 벌어요. 교재 215페이지, 214페이지 보면 이웃관리란 말이 나와 있어요. 이웃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다시 보여드리면은요. 여러분 이제 블로그로 들어오시면 자, 블로그 홈 관리 있어요. 관리, 자기 관리. 여기 관리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예. 왼쪽에 보면 열린 이웃이라고 있네요. 그렇죠? 예, 이웃 그룹 관리, 이웃 그룹. 이웃들이 있어요. 여기 이웃 그룹이 있거든. 그러니까 서로 이웃이냐, 그냥 이웃 사촌이냐, 뭐 이런 게 있는데, 잠깐만, 이거는 뭐지? 열린 이웃인데, 새 그룹이라고 전한데, 제가 새 그룹. 이건 이웃이고, 이건 이웃 사촌일 텐데, 이웃 사촌. 그렇죠? 예. 여기다가 난 이웃을 안 받을래 그러면 저한테 이웃 신청 못 하는 거예요. 서로 이웃 신청 안 하는 거고, 대신에 서로 이웃 신청만 안 하는 못 하는 거지, 그냥 이웃 맺는 거는 다 되는 거죠. 아까 우리 선생님 말씀하셨던 거 요거죠. 그런데 저는 그냥 이웃을 받겠다라고 한 거고요. 자, 이웃 그룹이 있어요. 이웃 그룹. 서로 이웃이 있고 이웃 사촌인데 새 그룹. 제가 이걸 잘못했네. 예, 새 그룹이 아니라 이웃 사촌으로 가야 되는데, 예, 이거를 삭제를 누르면 이제 이웃 사촌으로 가야 되겠죠? 여기 있는 사람들 이웃 사촌으로 가. 그래서 두 개 그룹만 지금 쓴 거고요. 예, 서로 이웃 있고 이웃 사촌이 있고요. 이렇게 서로 이웃, 이웃 사촌. 이웃을 쫙 보는 거죠 지금요. 미다짐은 반자동 도어 전문업체. 저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런 직종인데 이런 사람들하고 서로 이웃 맺어놓으면 좋아요. 제가 모르는 분야를 또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글 써놓은 것도 별로 없고 한두 개 써놓고 서로 이웃 맺자고 하면 저는 그런 거는 오케이를 안 하고요. 다른 분야인데도 많이 쓰신단 말이야. 그럼 제가 고맙죠. 저를 알고 오신 거니까. 그러면 가급적이면 특별한 일 아니면 다 이웃 맺어 드려요. 나를 추가한 이웃 이런 거 이렇게 서로 이웃. 서로 이웃을 제가 신청할 수도 있죠. 이분이 저를 이웃으로 맺은 건데 그냥 각각 서로 맞대고 이웃을 맺을 거냐 아니면 서로 이웃 신청할. 서로 이웃하고 이웃하고는 좀 달라요. 그 사람이 저를 이웃 맺고 제가 그 사람이 이웃 맺었다고 해서 서로 이웃 되는 건 아니거든요. 특별한 건 아닌데, 예, 서로 이웃을 맺으면 좋다고 하는 거라서.
블로그 이웃은 무작정 분별 없이 늘리기보다 서로 비슷한 관심사나 주제를 가진 블로거들과 교류하여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약간 다른 얘기지만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예요. 친구가 5,000명으로 한정돼 있어요. 그래서 5,000명 친구를 가지고 만드는데 5,000명하고 대화 못 나눠요. 솔직히 100명 200명도 벅차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맺어 놓는 거지. 그래서 친구를 5,000명까지도 몇 번씩 제가 도달해 봤는데 좋은 거 한 개도 없더라고. 근데 친구가 좀 많으면 인기는 있어요. 이 사람이 굉장한 사람인가 보다. 친구가 5,000명이나 돼 하고. 그거 외에는 한 개도 없어. 좋은 거. 귀찮고 지저분하기만 하고 서로 그럴 수 있더라고요. 자, 이웃과 서로 이웃은 어떤 점이 다를까요? 라고 했는데, 이웃은 그냥 관심 있는 사람들 그냥 추가해 놓은 거예요. 즐겨찾기에 추가해 놓은 것처럼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쓴 글이 마음에 들어. 그러면 내가 이웃을 추가해 놓으면 그 사람 쓴 글을 내가 알아서 받아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서로 이웃을 맺자라고 하면 나는 이웃을 맺은 거고 상대편이 오케이를 해주느냐가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상대편이 옛날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서로 이웃을 신청을 하면 상대편이 오케이를 맺어줘야만이 이제 되는 거고요. 이웃인지 서로 이웃인지는 글의 공개 범위를 설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웃이 되면은 이거 글을 아무나 볼 건지 이웃만 볼 건지 서로 이웃만 보게 할 건지. 그러면 아무래도 그 레벨에 따라 등급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랑 진짜 친한 사람들한테만 내가 글을 공개하고 싶으면 이거는 서로 이웃된 사람한테만 보여주는 글이라고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서로 이웃이 아니면 못 보는 거예요.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자, 이웃 커넥터라는 게 있어요. 한번 보세요. 이웃 서로 훈장과 이웃 추가를 하게 누르는 게 있는데 얘를 누르면 이건 저는 저고요. 이건 저고요. 여기 들어가면 이게 전데 제가 요 주소를 그대로 써가지고 여기다가 그대로 한번 붙여볼게요. 그러면 이거는 제가 같은 사람이지만 아이디는 서로 달라요. 현재 이웃 상태죠. 그렇죠? 이웃 추가 누르면 이미 추가한 이웃입니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웃이 아니면 이웃을 서로 이제 제가 끊어요. 그렇죠? 끊었어요. 그럼 이웃이 아니죠. 그렇죠? 이웃이 아니에요. 그럼 이제 이웃 추가 누르는 게 있고 요거 이웃 추가하는 것도 있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지. 이웃. 이웃으로 맺는 거. 여기는 또 이웃 서로 이웃 공부 이렇게 나눠놨네. 이렇게. 이게 뭐야? 뭐 이런 것도 있나 보죠? 이웃으로 추가됐고요. 그렇게 해서 이웃을 맺을 수 있는 거고. 제 블로그로 가면은 요 블로그는 또 아까 그 블로그랑 다른 거. 이건 연습용이라 그랬죠. 그랬죠? 연습용이라 그랬고 글도 쓴 건 없고 아까 그거는 제가 그냥 주력적으로 쓰는 블로그고요. 자, 지금 교재 보면은 여기 블로그 들어가서 관리라고 있어요. 자기 프로필에 관리가 있어요. 통계 관리 모드로 들어가서 여기서 한번 해볼까? 여기 관리 모드로 들어가서 기본 설정에 가면은 이웃 그룹 관리, 여기 이웃 그룹 관리에 가서 이쪽에 있네. 이쪽에 이웃 커넥터 관리하기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클릭하는 거죠. 여기에 이제 기본 위젯, 심플 위젯, 기본 위젯, 심플 위젯, 색을 위젯, 배너 위젯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위젯을 만들 거냐 이거죠. 기본 이웃인지 여기 보면 N자가 적혀 있으면 그럼 글이 하나 올라온 거죠.
현재 이 블로그에는 제 블로그에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거 전체 이웃이라고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거 이웃 커넥터예요. 이게 없으신 분들은 이거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심플 위젯으로 할 건지 기본 위젯으로 할 건지 조금 전에 봤던 게 기본 위젯이죠. 요거. 그래서 색을 위젯으로 할 건지. 그럼 글 목록이 중심으로 나오는 거고 기본 위젯이나 심플 위젯은 얼굴이 보이는 거죠. 프로필 얼굴도. 그 다음에 이웃 순서를 색을 쓴 사람이 먼저 보게끔 할 건지 그냥 가나다 순으로 볼 건지. 그러면 홍길동 씨는 저 끝에만 보이잖아. 강감찬 씨는 맨 앞으로만 보일 거고. 이 이웃의 순서를 가나다 순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홍길동 씨는 저 끝에 있어서 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글을 먼저 쓴 사람, 색글이 올라온 사람이 앞으로 나오게끔. 글 안 쓴 사람은 저 뒷구석에 처박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얘는 어떻게 됐나 볼까요? 여기는 없고요. 내려가 볼까요? 쭉 내려가면은 여기 있네. 그렇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는 글 쓴 사람 위에 있다는 거죠. 지금요. 요거는 어떻게 되나 볼까요? 관리 모드로 들어가서 이웃 그룹 관리에 들어가서 이웃 컨택트 관리하게 들어가 보면 기본 위젯이란 말이에요. 색을 순으로 해놨잖아요. 색을 순으로. 글 쓴 사람, 글을 먼저 쓴 사람이, 색을 쓴 사람이 먼저 앞으로 나오게끔 한 거죠. 이거를 색을 이렇게 할 거냐, 이렇게 할 거냐. 근데 이거는 얼굴만 보이니까 제목도 좀 보여야 되겠다 이거죠. 저는 이렇게 한 거고. 그래서 제 블로그 제일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렇게. 그럼 저 끝 사람 목록 끝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은 글 쓴 게 없잖아요. 지금 여기는요. 글 쓴 게 없으니까는 글 쓴 사람 위주로 먼저 보는 거지. 그러니까 1번에 올라간 사람은 누구예요? 가장 최근에 글을 쓴 사람이지. 가장 최근에 글 쓴 사람이죠. 예. 그 다음에 또 글들이 올라와 있고, 그렇죠? 글 많이 쓰신 거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또 다시 또 새로 고침해서 들어가 보면 이제 가장 먼저 쓴 글. 그러니까 이 중에 어떤 사람이 또 새로운 글이 올라가면 그 사람 글이 이제 그 사람 얼굴이 1번으로 올라가는 거죠. 아무래도 글을 자주 쓰는 게 좋은 거죠. 하루에 글을 여러 개 쓰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이틀에 한 번씩 꾸준히 글 쓰는 게 아무래도 낫다.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거죠. 거기 나와 있는 대로 보시면 될 거예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내가 추가한 이웃, 나를 추가한 이웃을 먼저 보이게 할 거냐 이거죠. 아까 여기는 나를 추가한 이웃이 아니라 내가 추가한 이웃이에요. 내가 이 사람들이 좋아서 이 사람들을 이웃을 맺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먼저 보이게 할 거냐, 나를 추가한 사람이 보이게끔 먼저 할 거냐 이거죠. 뭐를 먼저 보이게 할 거냐 이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내가 추가한 이웃. 그래서 10줄짜리 만들 거냐. 뭐 많네요. 그렇죠? 10줄짜리. 4줄짜리, 5줄짜리 이렇게 할 거냐. 얘는 지금 4줄이죠. 4줄. 길게 내려 이만큼 내려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거랑 또 안 맞잖아요. 안 맞아가지고 그냥 그 정도만 한 거고요. 이렇게. 그래서 저장을 누르면 이렇게 이제 위젯이 만들어졌는데, 자, 요거를 새로 고침 눌러보면은 요렇게 하나 둘셋넷 5줄이 됐는데 5줄을 쓰려면 3, 5, 15, 15명인데 저는 이웃이 15명이 안 되니까 12명이라서 밑에 한 줄이 안 보이는 것 뿐이죠. 양이 많으면 뭐 이웃이 많으면 더 나타나겠죠. 그렇게 이웃 관리 한번 해보세요. 예, 아까 보시는 대로 이웃을 맺은 사람들이 보일 테고요.
관리 모드로 들어가서 예, 이웃 그룹 관리 이렇게 보이고요. 나를 추가한 이웃, 나를 친구로 맺어준 사람들이 누가 있는지 이런 거. 서로 이웃 맺기 신청이 들어온 게 있는지, 내가 또 보낸 신청이 있는지, 안내 메시지를 막 이렇게 서로 쓰는 거예요. 저는 아무개입니다. 서로 이웃 맺으면 어떨까요? 뭐 이렇게 미리 써서 그 메시지를 보내버리면 되니까 그렇게 해도 가능하더라 이거죠. 예. 서로 이웃을 신청했는데 거절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그거 누군지는 모르지만 서로 이웃이나 맺읍시다. 이렇게. 근데 제가 거절했어요. 그렇죠? 예. 그럼 그 사람은 저를 이웃으로 맺은 거니까. 근데 그 사람 꼴보기 싫어 그러면 그 사람 차단시켜주면 되고. 네, 개념이 헷갈리시면 여기 눌러보래요. 이렇게 눌러보면 네이버 공식 블로그에서 이웃과 서로 이웃에 대한 차이가, 이웃이란 그냥 즐겨찾기, 구독, 팔로우하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여기 있어요. 서로 이렇게. 예. 이 책의 내용은 다 여기서 빼오는 거예요. 네이버 개발자가 쓴 글이니까 이게 정확하죠. 그렇죠? 이게 막 이렇게 해서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해도 돼요. 근데 책에다 이 내용을 시키는, 그렇지? 이건 네이버 블로그가 한 거니까.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A, B 두 사람 본인 블로그 두 개를 가지고 아이디를 서로 다르게 해서 서로 화면상에서 보낸 내용을 캡처해 가지고 자기 책에다 실으면 되지. 이렇게. 예. 그렇게 해서 이웃을 맺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페이지 넘겨서요. 쭉 넘길게요. 예. 226쪽. 우리가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고 이미지를 올리게 되면은 이미지가 한 개가 아니라 보통 5개에서 10개 정도 사이, 10개 정도를 올리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상을 올리고 사진을 올릴 때 이것도 있어요. 잠깐 보여드리면은요. 제가 지난 시간에 블로그를 이렇게 올렸잖아요. 그 눈동자 해가지고 올렸잖아요. 그랬죠. 근데 제가 여기다가 일일이 노란색 눈동자 1, 노란색 눈동자 2, 보라색 눈동자 1 이렇게 파일명을 고쳤었잖아요.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으면 연월일 시분초라는 이름으로 저장이 돼요. 그렇게 올리지 말고 파일명도 고쳤으라는 거지. 5월 18일 날 사진 찍었어. 행사장에서. 그럼 5.18 행사장에서 촬영한 사진 이렇게. 파일명이 검색이 되니까, 파일명도 검색이 되니까 1, 2, 3, 4 뭐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연월일만 사진 찍어서 올리는 것보다는 그래서 저는 파일명을 다 고쳐요. 그리고 이왕이면 여기서는 그렇게 지난 시간에 안 했는데 이 앞에다 번호를 다시 매겨요. 얘가 만약에 얘가 첫 번호로 올라간 사진이었어요. 자세히 보시면 이 사진이 1번으로 올라갔던 거죠. 그러면 얘를 앞에다 1이라고 써요. 그럼 먼저 올라갔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진이 올라가잖아요. 노란색 눈동자. 요게 이제 2번으로 올라간 사진이고, 요게 3번으로 올라가나요? 요게 3번. 순서상으로 이렇게 올라가나요? 아, 얘는 빠졌네? 얘는 빠졌네? 1번, 2번. 그 다음에는 뭐였죠? 요 보라색이 들어갔네요. 이게 3번이네. 그 다음에 애기가 4번이고요. 애기가 4번이고, 여기 5번이고요. 이런 식으로 파일명을 아예 앞에 번호를 매기면 제가 사진을 올릴 때 1번, 2번, 3번, 4번, 5번 순서대로 올리면 되잖아요. 그 순서대로 올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편하죠, 그러면. 이게 6번이고, 7번이고, 8번이고, 9번이고, 10번이고, 11번이고, 12, 13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제가 그 순서대로 번호를 다시 매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순서대로 사진이 올라가야 돼. 지금 제가 저저번 주인가에 그 길보 출판사에서 한국사 자격증 있잖아요. 한국사. 그 자격증 이벤트를 한다 그래서 신청을 했더니 선정이 돼서 책이 왔어요. 한국사 자격증. 그러면 내가 이 책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원서 접수해서 시험 봅니다 라고 하는 거를 포스팅하는 거 해요. 그러면 책은 공짜로 받는 거니까는. 네. 그럼 이제 제가 책을 수령했고 사진 찍고 그 책이 여러 개가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를 따로따로, 제가 파일을 못 가져왔는데 따로따로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각각 찍고 모아서 찍고 책 내용도 찍고, 책 내용을 많이 찍으면 안 돼요. 저작권 위반이 되는데 한 장씩 찍은 거지, 한 장씩. 예. 기본 설명, 문제풀이 뭐 이런 식으로 찍어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시나리오를 썼죠. 이거를 왜 내가 공부하느냐. 그리고 이게 이제 시험이 5월 달에 하기로 했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연기가 됐다. 그래서 6월 달에 시험 본다. 뭐 거기서 또 주의사항 알려줘요. 자격 시험이 연기됐다는 것도 한번 언급해 달라 하고, 그 다음에 자기네 출판사 거 홍보 좀 해줘야 되니까 검색 키워드로 이렇게 좀 써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잠깐 보여드릴까요? 그 원본을 받은 거는요. 어디 갔더라? 여기 있다, 여기. 서평단 이 책이에요, 이 책. 그러면 요렇게 이거는 이제 다른 그 출판사, 같은 출판사에서 하는 자격증에 관련된 이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제가 이제 글을 써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참여를 해가지고 이런 거 이제 쓸 거란 말이에요. 자격증은 신화공 뭐 이런 거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좀 핵심 키워드 뭐뭐를 이상 써가지고 좀 써달래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를 써 이제 신화공하고 주고받았던 이제 전자우편 내용들입니다. 예. 누가 또 코멘트를 올렸다네요? 여기도 코멘트 뭘 올렸지? 이거 감사드립니다라고 올리셨네. 예, 이렇게. 남산 한옥마을에 있는 그거예요. 제가 어디 가면 뻥치고 저희 집 장독됩니다라고 제가 뻥을 치는데 그러니까 누가 또 글을 올리셨네 이렇게. 예, 이런 것들.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네. 그렇게 해서 사진도 올리고, 사진 올리는 거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사진을 하나씩 올리느냐, 이렇게 뭉태기로 올리느냐. 뭉태기로 올리면 2장씩 보게 할 거냐, 이렇게 넘겨가면서 보게 할 거냐, 이것도 하는 거 있었죠? 자, 그게 자 보시면 이렇게 넘어가게끔 하는 거죠. 이렇게 볼 거냐. 2장은 각각 보여요. 2장씩은 각각 보이는데 3장이 넘어가니까는 이렇게 가로 사진 같은 경우는 많이 스크롤 되죠, 그렇죠? 세로 사진은 그나마 조금 스크롤 되는데 이렇게 조금 스크롤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로 사진은 아무래도 스크롤 되는 양이 많아서 이렇게 넘어가요. 3장 정도까지 올라가더라고. 4장은 또 2장씩 묶이더라고, 이렇게. 예. 그래서 사진을 또 어떻게 이제 올리는 건 지난 시간에 또 연습했던 대로 그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 사진에다가 무슨 뭐 액자 테두리를 두를 거냐, 뭐 이렇게 효과 넣는 거 이런 거 하는 건데, 그 237페이지 보시면은요, 무료 이미지 찾는 거 있어요. 무료 이미지. 네이버에서 글 쓸 때,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제가요, 여기다가 얘가 아니고 여기에서 새로 글쓰기 들어가서 사진을 퍼올 때요. 사진을 퍼올 때 어떤 사진을 가져올 건지를 이제 정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SNS 사진 있잖아요. SNS 사진. 인스타그램에서 가져올 건지 클라우드에서 가져올 건지. 예. 그 다음에 지금 책에 있는 거 한번 잠깐 볼까요? 네이버 스마트 에디터에서 오른쪽 사이드 패널 어디 갔어?
여긴데 이게 좀 다르네 그랬죠? 자, 글쓰기에 들어가서 제목 쓰고 사진 여기다가 이제 사진 올려야 되는데 이 사진은 이제 컴퓨터에 있는 사진이잖아요. 그렇죠? 예, 컴퓨터에 있는 사진이고 자, 책에는 뭐라고 돼 있어? 검색하는 기능이 있다고 했죠? 예. 그러면 거기에 우리 책대로 보면 사진을 가서 눌러가지고 이거를 찾아오는 사진이 있는데 예,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자, 사진은요. 제가 좀 정리해 놨어요. 제 홈페이지 오시면 여기 멀티미디어라고 있어요. 멀티미디어. 제 홈페이지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멀티미디어라는 데가 있고요. 여기에 픽사베이 있어요. 픽사베이. 제가 아까 웃는 얼굴 깔깔대고 웃는 얼굴 사진도 여기다 올려놨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사진은요. 100% 상업적으로 사용해도 돼요. 고쳐 써도 돼요. 내가 만든 사진이다라고 거짓말만 안 하면 이건 마음대로 써도 돼요. 예.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은 또 뭐 무료 이미지넷 이런 거 있어요. 이렇게 굉장히 많은 사이트를 제가 링크를 걸어 놨거든요. 이런 사진들 되게 많아요. 이런 거 이런 사진들도 예, CH 예. 이런 사진을 우리가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요 사진이니까 지금 요거 예, 더블 클릭해 볼까요? 자, 이런 사진 있잖아요. 이런 사진을 요거다가 이제 편집하면 되죠. 예. 스승의 날 받은 선물이에요 라고 이렇게 쓰면 되지. 내용은 비밀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여기다 글자를 쓰면 되잖아요. 그럼 이런 상품들 사진들은 무료로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거 무료. 되게 많아요. 이런 것들 마음대로 여러분 골라 쓰시면 돼요. 이것도 있죠. 이 광고가 여기 나오네. 뭐 추상물도 있고 종류별로 있어요. 검색하시면 되니까 마음대로 검색하세요. 이 안에 되게 많아요. 예. 그 다음에 이 픽사베이는요 검색하는 기능이 좀 유별나요.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이 사진을 내가 꺼내 쓰고 싶어 그러면 클릭하시면 돼요. 근데 클릭하실 때 주의사항이 뭐냐면 얘를 클릭을 했는데 클릭하고 나면은 여기 보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이거 스폰서 이미지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 돈 내고 쓰는 거예요. 이거는 돈을 내야 쓰는 거기 때문에 쓰지 마세요. 여기 보면 스폰서 이미지 이거는 쓰지 마세요. 이거는 공짜로 쓰는데 출처를 안 밝혀도 되고 상업적으로 사용해도 되고 마음대로 써도 돼요. 자, 무료 다운로드 누르실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네 가지가 뜨는데 제일 아래 거 해상도가 제일 높은 거는요 다운로드가 안 됩니다. 로그인을 해야만 돼요. 얘는요 회원 가입해서 로그인을 해야만 되는 거고요. 이거는 그 다음에 제일 위에 거하고 그 다음 거는 해상도가 낮아서 그냥 다운로드가 돼요. 얘는요 요런 것만 눌러주면 다운로드가 돼요. 다운로드 된 거예요 벌써요. 요거 있잖아요. 해상도 높은 거는요. 밑에서 두 번째 거는 해상도가 좀 높거든요. 얘를 다운로드 받으려면은 뭐를 또 선택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요. 예. 또 요렇게만 물어보면 괜찮은데 이것이 아니라 좀 복잡하게 질문하는 경우도 있어요. 다운로드를 받아야 되는데 질문이 복잡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요렇게만 돼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뭐 이렇게 뭐 신호등을 클릭하세요 라고 해서 그림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 그중에 신호등이 들어가 있는 거를 퍼즐에 있는 거를 선택을 해서 맞춰야 돼요. 그러면 여기 지금 다운로드 된 폴더에 가보면 이렇게 그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아까 받은 거고 이런 거 마음대로 써도 돼요. 이건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거지. 예, 이렇게 해서 출처 같은 건 밝히기도 없지만 출처는 안 밝혀도 돼요. 여기 출처 안 밝혀도 됩니다. 상업적 용도로 사용합니다. 마음대로 써도 돼요. 대신 요건 쓰시면 안 돼요. 요건 돈 내고 쓰는 거니까 클릭해봤자 여기 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건 다운로드가 안 돼요.
여기 또 이렇게 워터마크 들어갔기 때문에 의미도 없고.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막 아무거나 꺼내 쓰시면 위험한 거예요. 블로그에다 유튜브에다가 그 이미지를 써가지고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함부로 썼다가는 큰 문제 생깁니다. 큰 문제 생겨요. 예. 아주 위험한 거죠.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제 블로그에는 뭐를 해놨냐면 요거 해놨어요. 요거 이거 크리에이티브 커먼스라는 걸 제가 선택을 해놨거든요. 여러분들 이걸 지정해 줄 수가 있는데 요렇게 지정되어 있는 거는 뭐냐 이거지. 우리 책의 239페이지 보면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라이선스라는 거 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써놨거든. 4개짜리 선택해놨어요. CC 사람 얼굴 달러 표시에다 대각선 그려놓고 눈이라고 써놨어요. 즉 우리 책으로 말하면 제일 아래 거예요. 제일 아래 건데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사람 얼굴이 돼 있는 거는 이거는 저작권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달러 표시를 대각선 그려놓으면 이거는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는이라고 되어 있는 건 고치면 안 됩니다. 똑같이 써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야? 포가도 된다는 얘기죠? 이거 포가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써놓은 글은 이 글을 포가도 돼요. 이 글을 포가도 된다고. 이 글은 포가도 돼. 대신에 얘를 고쳐 쓰면 안 되고 상업적으로 쓰면 안 되고 이정민이라는 사람이 쓴 거니 만든 거니까는 예. 이정민 블로그에서 이정민 훈장 블로그에서 가져왔어라는 정도는 얘기해 주면 되지. 그럼 저는 뭐라고 안 하겠다라는 얘기죠. 이거예요. 이거.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달라요. 우리나라에서는 명칭을 좀 달리 표시해 놓은 게 있더라고. 예.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를 좀 다르게 표시해 놨는데 하여튼 간에 제가 아까 그 명시해 놓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요거 그대로 있으니까 4개, 저는 3개로 했는데 그거는 선생님이 이제 거기다 선택하기 나름이죠. 뭐 마지막에 하나는 뭐예요? 는 는? 이거. 그러니까는 제게 앞에 CC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사람 표시, 달러, 대각선, 는 하고 3가지가 더 들어가서 4개로 보이는 거죠. CC가 뭐죠? 그러면? CC가 커먼즈,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라는 라이센스가 부착됐다는 뜻이에요. 그 안에 3가지가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3가지가. 그러니까 만약에 는 표시가 없으면 어떻게 돼? 고쳐 써도 된다는 얘기죠. 는은 똑같이 써야 되는 거니까 고치면 안 된다는 얘기인데 저 는 표시가 없으면 뭐야? 고쳐 쓰세요. 상관없다. 라는 뜻으로 명시 안 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 화폐다 이 돈 달러 표시 대각선이 없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내 거 가지고 네가 팔아 먹어라 이거야. 장사해도 된다 이거지? 예.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렇게 3가지를 다 써요. 3가지를 써요 이렇게. 예. 그 앞에 CC를 붙여야 CC는 이 3가지 그림이 나타나는 국제적인 법률로 지정해진 어떤 그런 규정이다라는 뜻이고 그 안에 들어가는 이제 3가지 조건이 저거죠. 이제 사람 모습이 그려져 있는 거는 이건 저작권자가 있다. 이정민 훈장이 쓴 글이다. 근데 선생님 지금 4개가 나와 있잖아요. 아니 3개예요. CC가 있고 네. 하나, 둘, 3개. 제 건 앞에 CC가 없는데. 선생님 CC가 없어요? 네. 왜? 요 CC 요거 전 크게 이제 하나 붙어 있는 거고요. 예. 제 쓴 글 저작자를 명시해라. 저작자 명시 필수 이렇게 써 있는 거고 영리적 사용은 안 된다라는 뜻이고 이렇게 표시되는 건데 볼까요? 잠깐만요. 누가 앞에 가져왔다. 그러니까 이렇게 쓴 글이 있잖아요. 이렇게. 네. 그러면 이 블로그의 저작물은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이대로 사용을 하면 된대요. 그러니까는 제 글을 이거를 퍼다가 날르든지 어떻게 할 거 아닙니까? 누군가가 본래 남의 블로그는 퍼다 나르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저작자 명시 필수. 네. 이 글은 이정민 훈장이 블로그에다 쓴 글인데 그
그 글 속에 요런 거를 해놨더라. 그래서 이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대신에 제가 이 사진이 없어서 이 사람 사진을 가져왔어요 라고 하면 인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글을 퍼가도 된다. 대신에 누구의 글을 퍼갔는지 저작권자를 명시해줘라 이런 얘기죠. 예. 그런데 이렇게 퍼가서 사실은 이거는 이 제조사 홈페이지에 있는 사진을 제가 가져온 거잖아요. 현대오피스라는 그 제조사 홈페이지에서 쇼핑몰에 있는 사진을 제가 잘라가지고 블로그에다 올린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분한테 허락받고 한 건 아니죠. 그건 상관없어요. 그거는 뭐 장사하는 거니까 장사하는데 그 사진을 제가 허락을 받고 올라오려고 그러면 안 팔고 말지. 장사 안 하지. 소개 안 해도 되지. 그럼 이거는 원 저작자는 현대오피스고 요거는 그 북스캐너 제조회사가 전 저작권자지만 그 사람들의 허락하에 제가 퍼다 날랐으니까 요 사진을 이정민 훈장에서 가져왔어요 라고 안 하고 이거는 이 제조회사 북스캐너에서 가져왔어요 해도 상관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제가 여기다가 뭐라고 어쩌고 썼단 말이야. 그러면 그거는 제가 쓴 거니까는 이정민 훈장 블로그에서 가져왔어요 라고 하면 되는 거고. 예. 이런 사진을 이렇게 북스캐너 사용하는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거는 제가 찍은 거니까 제가 저작권자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허락을 받지 않고 명시만 하면 마음대로 써도 좋다 이거지. 이렇게. 예. 그러니까 전 여기다가 워터마크를 안 넣었잖아요. 보통 워터마크 많이 넣지 않습니까? 안 넣어도 되니까. 근데 이제 이거를 명시를 안 하면 어떻게 돼? 이걸 명시 안 하면 퍼다 날르면 큰일 납니다. 저는 써도 좋습니다라는 뜻으로 제가 이걸 붙인 것 뿐이고 제가 어느 순간 이걸 뺄 수도 있어요. 그럼 제 글을 못 퍼가는 거예요. 함부로. 대신에 요 주소 복사를 해서 요 복사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 놓고 이제 가서 여기다가 링크를 걸겠죠? 링크를 걸어 가지고 이렇게 주소를 쓰면 이렇게 사진이 보이겠죠. 그렇죠? 이렇게 보이죠. 이거는 상관없어요. 허락을 받든 안 받든 그 사람 블로그를 연결해 주는 거니까 이건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와서 눌러볼 거 아닙니까? 누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제 블로그로 가는 거잖아. 이건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240페이지 보면 카드뉴스라는 거 있어요. 카드뉴스는요 여기에 카드뉴스 만드는 사이트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회원 가입하면 카드 열정을 무료로 제작할 수 있대요. 본래는 유료예요. 유료. 예. 파일로라는 거 한번 검색해 볼까요? 자, 여기다가 tyle.io 사이트 이름이 재밌다. 타일로. 요거네. 그렇죠? 요 사이트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로그인을 해 가지고 가입해서 로그인을 하겠죠. 그렇죠? 자, 제작 체험하기 이런 거. 예.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제목을 쓰고 글자를 어떻게 쓰고 그러면 이제 한 장 더 추가해 가지고 또 내용을 쓰고 이렇게 되면은 색상 변경할 수도 있어요. 제목을 이렇게 색상 변경해서 쓰면 되고 여기도 색상 변경해 가지고 이렇게 쓰면 되고 배경 같은 거를 여기에서 이미지 검색해 가지고 이미지를 찾아 가지고 바꾸면 바뀌겠죠.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포토샵이나 또는 뭐 포토스케이프나 그림판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그림 넣고 배경 그림 넣고 글씨 쓰는 난 선택해서 글씨 쓰고 글꼴 바꾸고 이렇게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전 파워포인트로 해요. 파워포인트는 배경을 선정하고 선택하고 글씨 쓰고 하기가 좀 수월하니까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쭉 넘어가면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거랑 똑같은 거니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료 음원을 다운로드 받는 데가 있어요. 252페이지 보시면은
배경음악 같은 거를 우리가 영상을 제작하다 보면 배경음악을 써야 되는데 그런 배경음악을 잘 쓰려니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배경음악을 쓸 거냐 이거죠? 어떤 배경음악을 쓸 거냐. 그래서 그런 사이트는 제가 여기다 링크를 걸어놨어요. 멀티미디어에 가보면 여기에 저작권 걱정 없는 음원, 글꼴, 영상, 이미지 이런 거 있잖아요. 눌러보면 제 공부방에 연결되어 있는 사이트로 넘어가요. 이렇게 여기에 저작권 걱정 없는 무료 아이콘 사이트 모음, 글꼴 모음, 그 다음에 글꼴 뭐 이미지 찾는 방법, 무료 영상 찾기, 무료 사이트 저작권 걱정 없는 무료 비디오 템플레이트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무료 음원 찾는 거 이렇게 링크 걸어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운드 클라우드라는 사이트도 있어요. 여기에 음악을 마음대로 들어도 되고 듣는 건 문제가 아니고 여기 있는 음악을 다운로드 받아서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HYP 뮤직이라고 하는 사이트 있어요. 유튜브에다 이 사람이 올리는 건데 여기 있는 음악을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보셔도 돼요. 여기 있는 노래를 이용해서 여기 지금 배경음악 어디를 썼다라는 거 보이거든요. 이렇게 여기 있거든요. 이렇게 그 블로그에서 받기를 누르면 요렇게 요거 다운로드 받으면 이 노래를 내가 마음대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 다 찾느라고 책에서 공부해 갖고 찾아가지고 쓰기도 하고 이거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거예요. 이 BGM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뮤즈 오픈 뭐 이런 것도 있고 가장 유명한 거는 유튜브 사이트에는 오디오 라이브러리. 유튜브에 가보면 오디오 이 노래들이 있어요. 몇백 개씩 되는 거. 이거 플레이 눌러보시면 노래 들리거든요. 이 노래 마음에 들면 무조건 다운로드 되면 돼요. 다운로드 누르면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걸 모르고 블로그 수업할 때 유튜브 수업할 때 이렇게 제가 여기다가 유튜브 프리 해가지고 한 570곡 이상을 제가 다운로드 받아서 이거를 드렸었거든요. 알고 봤더니 배포하면 안 된대. 이 노래에 대한 배포권이 없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저는 그냥 복사해서 나눠주면 가능한가 해서 일일이 다 받아가지고 제가 드렸는데 이렇게 배포하면 안 된대. 그럼 법에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링크를 걸어놨어요. 그러면 이제 일일이 다 다운로드 받아야지. 귀찮죠? 저는 일일이 다 받은 거예요. 500 몇십 개를. 지금 또 새로운 게 올라왔으니까 또 받아야 되고. 이렇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거 다 찾아가지고 좋은 걸 찾아가지고 쓰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또 어느 게 좋은지 어느 게 나쁜지 어떻게 알아 우리가. 그 사람이 이게 좋더라 해서 가봤더니 나한테는 안 맞아 이럴 수도 있고 노래들이 그런 것도. 자 254페이지에 보시면 공유가 잘 되는 10가지 글쓰기 방법이라고 해서 써놓은 게 있는데요. 뭐 숫자가 있는 제목을 만들어라 뭐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뭐뭐 하기 좋은 방법 5가지 이런 식으로 10가지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브랜드를 잘 알릴 수 있는 URL을 사용하세요 라고 해놨어요. 브랜드가 뭐예요? URL이 뭐예요? URL이 뭐예요? URL 이거예요. 요게 URL입니다. 요 주소. 유튜브 들어가면 유튜브 주소가 있고 블로그 가면 블로그 기사거리에 주소가 있잖아요. 주소. 이게 URL이에요.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게 URL을 딱 보시면 자 여기 한번 잠깐 볼까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블로그.naver.com이잖아. 네이버 블로그에서 기사거리를 가져온 거잖아. 오케이. 그러면 이거는 네이버 거니까 나쁜 건 아니잖아. 이런 거. 예를 들어서 구글닷컴에 있는 뭐 어디에 있는 거라든지 유튜브에 있는 걸 가져오면 쉽죠. 그런데 이거를
주소를 줄여주는 서비스도 있잖아요. 줄여주다 보니까 이 주소를 뭔지를 몰라. 그래갖고 예전에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우리 그 설문조사 하잖아요. 교육생들이. 그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은 종이로 쓴 인터넷으로 하는데 모바일로 한 적이 있거든. 주소를 날렸는데 그 주소를 줄여서 보내니까는 기호처럼 나오니까는 못 누르는 거야. 왜? 눌렀다가 또 엉뚱한 데로 가는 줄 알고. 한 10몇 프로밖에 소득이 없었어요. 강사들도 안 눌러. 최근에 이제 한 2, 3일 이내 블로그 뭐 이렇게 기사거리가 그거 뭐야 조회하는 거 이거 설문조사하는 게 하나 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눌러서 설문에 응해 주세요. 그러니까는 저는 이제 그렇게 설명을 들었으니까 어느 센터에서 설문조사합니다라고 썼으니까 전 눌러서 봤는데 교육생분들은 주소 자체를 보고 거부를 하는 거야. 실효성이 거의 없더라고. 실효성이. 예. 불편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 우리 여성발전센터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안 해도 로그인을 하면 어차피 그 설문조사가 뜨게끔 링크 걸려 있으니까 뜨잖아요. 그러면 터치하면 되게끔. 홈페이지가 잘 만들어지면 편해요. 홈페이지 주소에 중국.서울 우먼.우먼업.or.kr이라고 URL이 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을 만한 거지. 그 다음에 첫 문단의 첫 문장은 짧은 문장으로 쓰세요라고 돼 있어요. 처음부터 막 길게 소제목을 쓰면 지루한 거지. 뭐뭐 하자 딱딱딱 끊어서 쓰면 좋다 이거죠.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문단은 짧게 글머리 기호를 입히고 제가 그래서 이렇게 앞에다가 별표도 넣고 빼기도 넣고 번호도 넣고 별표도 넣고 1, 2, 3 이렇게 번호 매기는 거예요. 이게 가독성을 높이는 거니까 그런 거라든지. 또 사전 올릴 때는요. 사전 올릴 때는 아까 제가 픽서베이닷컴에서 사전을 가져오셔도 됩니다 그랬잖아요. 이왕이면 회원 가입해서 고화질로 받아오세요. 고화질로. 해상도 제일 낮은 거 쓰지 말고. 그럼 여기는 사진이 이렇게 요만한 사이즈로 올라가지만 원본을 보면 이 원본 있잖아요. 원본 보세요. 이게 원본이잖아요. 이게 원본이죠. 되게 크죠. 원본이. 이렇게 사진을 올려주면 좋아요. 이 원본 보기를 누르면 사진이 크게 나오니까 크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원본 보기 누르면 예. 이렇게 크게 나오니까 얘는 원본이 요거예요. 그냥 요만한 사진인데 요거는 요만한 사진인데 요 사진은 원본이 이만한 거죠. 그렇죠? 이만한 거죠. 초점이 잘 안 맞았다. 자, 원본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올려주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블로그 글은 오전 8시에서 점심 사이에 발행하세요 라고 했어요. 오전에 많이 보더라 이거야. 오전에. 그러니까는 아침에 출근하는 길에 지하철에서 보고 버스에서 보고 아침 출근 시켜놓고 나서 가정주부들은 설거지 끝나고 나서 커피 한 잔 마시는데 또 점심때 되면 또 나가셔야 되잖아요. 뭐 반찬거리 사러 나가셔야 되잖아. 그러니까는 그 전에 보신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저녁 시간에 글을 올려놓으면 저녁에 바쁘잖아요. 그렇죠. 저녁 준비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퇴근하고 하교하고 뭐 집안 정리하고 바쁜데 언제 글을 봅니까?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오전에 볼 수 있게끔 만들자 이거죠. 그렇게. 자, 우리 책에 259페이지 이런 말이 나왔어요. 네이버에 가면 포스트란 말이 있어요. 포스트. 예. 한번 가서 볼게요. 제가 네이버에 가서요. 여기 하면 아까 우리 블로그라는 말이 있었죠. 블로그. 그래서 블로그로 들어왔는데 이 블로그 말고 뭐가 있냐면 네이버 포스트라는 말도 있어요. 포스트.
그럼 이 포스트는 뭐고 블로그는 뭐냐라고 하는 건데 쉽게 말해서 우리 책에 표시가 잘 되어 있어요. 블로그는 글 쓰는 거예요. 원래 블로그라는 말 원리를 아세요? 원리. 처음에 블로그라는 말이 등장하게 된 이유가 이거예요. 한번 보여드리면 블로그라고 써놨잖아요. 그렇죠? 블로그라고 썼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쓰는 거 아닙니까? 블로그? 이 블로그가 웹 로그 한다는 말이에요. 웹 로그. 로그가 뭔지 아세요? 로그? 항해일지를 기록하는 게 로그예요. 항해일지를 기록하는 걸 로그라 그래요. 로깅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로그인 그러죠. 접속한다 그러잖아요. 그냥 항해사로 있는 애가 로깅한다 그래. 그래서 처음에는 못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인데 아 얘가 항해일지를 기록하는구나 라는 말을 바로 알아들을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는 웹이라는 웹이라는 커다란 바다에 항해사가 돼서 항해일지를 기록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커다란 배를 운영하는 항해사가 돼서 거기에 항해일지를 기록하는 거. 다른 말로 말하면 일상을 기록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바뀐 거지. 그러니까 블로그라는 말은 그냥 내 일상이야. 둥근 애가 떴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밥 먹고 양치하고 세수하고 학교 가는 거야. 학교 갔다 와서 학교에서 뭐 공부했는지, 친구들하고 놀았는지, 학원 가서 뭐 공부하고 집에 가서 텔레비전 보다 잤습니다. 글 쓰잖아요. 일기를. 그게 블로그야. 근데 이 블로그를 자세히 계속 하다 보니까 인맥 중심으로 이웃을 맺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전문적으로 글을 쓰는 어떤 그런 걸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포스트라는 걸 만들었어요. 포스트. 그러니까 블로그는 일상을 기록하는 거예요. 일상을 기록하는데 이거는 인맥 중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포스트는 글을 쓰긴 글을 쓰는데 전문적인 글을 쓰는 거는 블로그에서 쓰면 안 되나? 쓰지. 근데 네이버 포스트는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관심 주제 기반이라고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컴퓨터 조립에 관한 정비에 관한 거를 쓰겠다 그러면 이거를 블로그에다 쓸 거냐 포스트에 쓸 거냐 이거잖아요. 근데 공부하시는 분들이 와서 좀 보시면 좋겠어. 그냥 서로 이렇게 아는 사람들끼리. 그럼 블로그에다 쓰면 되고, 나는 내가 좀 전문 어떤 영역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주제를 쓰고 싶다 그러면 아무래도 포스트에다 쓰는 게 낫겠고, 그렇게. 그래서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은 블로거라고 하고 포스트를 운영하는 사람은 에디터라고 부르고, 자기들끼리 만들어서 영어를 이거 몰라도 돼요. 그래서 이웃을 맺는다라고 하고, 여기는 팔로워라고 하죠. 팔로워. 그러니까 우리가 트위터라는 거 들어보셨잖아요. 트위터에서 그 사람이 글을 쓰면 내가 그거를 받으려고 팔로잉을 한단 말이야. 팔로잉. 그 다음에 여기서도 어디야? 페이스북에서도 내가 글을 썼는데 내 글을 누가 받아보고 싶어. 그러면 팔로잉을 한다 이거죠. 팔로잉을. 그렇게. 그러니까 여기는 실비보험 청구, 그 다음에 이거 뭐 여러 가지 이런 거,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다 이런 것들. 이거 뭐야? 아이고, 이분이 이렇게 변한 거야? 5월 1일 영상 캡처했대요. 암 투병기를 유튜브 채널에 공개했대요. 아, 돌아가셨구나. 미리 안녕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2023월 3월달 영상이네요. 이때는 이르셨는데 돌아가시 전에 이렇게 그냥 뭐 몸이 이렇게 돼 있네. 그렇죠. 이분은 또 누구야? 이분이야? 같은 사람인가 본데.
아, 그래서 타이틀이 그렇게 돼 있구나. 이렇게 이 모습이 이렇게 된 거라고. 예. 강아지 구충제 이거를 근데 이거를 지금 포스트에 올라간 거죠? 이걸 블로그에다 올리면 안 되나? 상관없어요. 상관없다는 얘기야. 블로그든 포스트든 상관없는데 그렇게 네이버가 그렇게 나눈 거야, 두 가지를. 다음도 그래요. 다음도 그래요. 이 다음 카카오라는 데를 가잖아요. 그러면 이 다음에는 블로그가 있잖아요. 블로그. 이 블로그는 일상적인 블로그고요. 일상적인 블로그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 다음에 가보면 그 전문적인 블로그가 따로 있어요. 제가 그거를 여기다 안 넣어놨나? 제가 여기다 어디다 넣어놓은 것 같은데. 잠깐만. 티스토리라고 있어요. 티스토리. 티스토리. 티스토리는 다음 카카오가 운영하는 전문 블로그예요. 전문 블로그. 우리가 블로그라고 하는 건 나 혼자서 내가 쓰는 거죠. 근데 이 티스토리라는 블로그는요, 필자를 선택해서 그 사람 보고 쓰게 할 수도 있어요. 이건 전문 블로그예요. 그런데 네이버에 있는 블로그나 포스트나 다음에 있는 블로그나 티스토리나 할 것 없이 어차피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남한테 얘기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어떤 거를 쓸 거냐 이거지, 사용자가. 내가 나름 유명해. 그러면 네이버 블로그보다 포스트를 쓰려고 하는 거고 티스토리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또 전문가처럼 보이는 거지. 근데 우리는 가장 만만한 게 뭐죠? 네이버 블로그 검색을 많이 하잖아요. 티스토리 검색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뭐가 다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 용어는 에디터다, 팔로우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관심 갖지 마세요. 그냥 두 가지 다 쓰세요. 두 가지 다 쓰세요.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세요. 예. 포스트도 계정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자, 포스트는요. 자, 보세요. 여기 포스트 쓰기라고 되어 있는데 네이버 포스트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지금요. 네이버 포스트는 이래요. 화면이. 그러면 여러분들은 포스트 쓰기를 누르시면 똑같이 글쓰기 창이 똑같은 게 떴어요. 지금 네이버 블로그처럼. 그러니까 포스트 뭐 하나 있어야죠. 대신에 계정이 있어야 되겠지. 계정은 만드시면 돼요. 어려운 건 아니니까. 어려운 건 아니니까 계정 만드세요. 어려운 건 아니니까는요. 예, 포스트 5개 썼어요. 예전에 뭐 연습한다고 쓰긴 썼는데 여기다 쓰기에는 좀 그런 것들인데 그냥 제가 써본 거예요. 수업하면서. 예. 계정 만드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계정 만드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는요. 그냥 쓰시면 돼요. 예. 포스터는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포스요? 네. 포스는 네이버를 일단 오세요. 네이버로 오시면 여기 네이버 목록 중에 여기 서비스 목록 중에 네이버 포스트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글로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 아이디가 이렇게 돼요. 아이디가. 자, 포스트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요것이 블로그라고 돼 있으면 블로그 주소가 되는 거고 포스트라고 돼 있으면은 자, 여기는 포스트라고 돼 있지 않고 블로그라고 돼 있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는 네이버 블로그고요. 이건 네이버 포스트예요. 아이디는 여러분 아이디 쓰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글 쓰는 창 똑같아요. 글 쓰는 창 똑같으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블로그에 동시에 발행할 수도 있어요. 네이버에다 글을 썼잖아요. 네이버 포스트에다 글을 썼잖아요. 그래 놓고 나서 블로그에도 그대로 동시에 발행할 수 있어요. 그럼 포스트에도 댓글 같은 거 다 달 수가 있겠네요. 다 다르죠. 어차피 댓글은 따로따로 다른데
블로그에다 글을 써서 포스트로 넘길 수는 없으니까 포스트에서 글 쓸 때 블로그로 넘기면 그대로 똑같이 따라가요. 그러면 일타쌍피라고 하나? 도랑치고 가져잡고 마당 쓸고 돈 줍고 한 번에 두 가지를 쓸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낫겠죠. 그렇죠? 예. 블로그에다 글 쓰면은 또 다시 복사해가지고 옮겨버려야 되겠네. 예, 일일이 다 따로따로 써야 되잖아요. 어차피 다음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는 다른 거니까 다 따로따로 써야 돼요. 전 두 번을 쓰거든요. 근데 포스트에다 쓸 수 있으니까 포스트에다 글 쓰면서 블로그로 가니까 포스트에다 글 쓰면서 블로그로 넘기면 되죠. 그렇죠?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글쓰기, 포스트 쓰기에 들어가서 제목, 연습, 내용, 연습 이렇게 해서 태그도 쓸 거 아닙니까? 네, 이정민 원장 디지털 서당 그 다음에 블로그 여기는 포스트 이런 식으로 썼어요. 자, 사진도 올릴 수가 있겠죠? 사진도 올릴 수가 있어요. 사진은 뭐가 있을까? 여기 있는 이 사진을 한번 올려볼까? 이렇게 이 사진 올렸어요. 그렇죠? 발행을 해봐야지. 시리즈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올렸어요. 동시 발행했네요. 예, 카테고리 써야 되겠죠. 그렇죠? 발행 한번 해볼게요. 그럼 포스트에 올라갔죠? 여기 블로그 가볼게요. 블로그도 하나 올라갔죠? 근데 검색 비허용이라고 돼 있네? 요거 쓴 건데 이렇게 올라갔죠. 그렇죠? 그럼 얘를 클릭하면 어떻게 돼요? 포스트로 와서 보는 거죠. 이 쓴 내용이 그대로 블로그에 똑같이 가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링크를 걸어주는 거지. 마음에 안 들어. 삭제할래. 여기도 글 쓰면 여기도 그대로 오면 좋은데, 그렇죠? 오면 좋은데 그렇게 안 왔으니까 삭제할래요. 예. 예, 포스가 이런 게 있어요. 여기 지금 이렇게 이런 거. 이게 뭐였냐면 그 카드뉴스처럼 만들어서 쓴 거예요. 예전에 이런 그림 불러와 가지고 쓰는 방법인데 별로. 예. 이것도 삭제하고. 그리고 글이 똑같이 안 가면은 천상 복사해가지고 천상 글을 다시 써야 돼요. 네. 글을 다시 쓰는 게 낫죠. 네. 아까 요거 이제 우리 공유 잘 되는 글쓰기 방법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우리 책에 나온 거 그거죠. 그렇죠? 오전 8시에도 정오사에 포스팅하자 그 내용인데 어느 페이지에 있는 책을 가지고 연습했습니다 라고 돼 있고 이 책을 그 링크는 이거죠. 여기 이거 이렇게 그래서 이제 링크를 거는 것까지 연습을 해봤는데 포스트가 이렇게 썩 예뻐 보이지는 않죠. 그렇죠? 블로그가 아무래도 정감이 있어요. 자,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은요, 모바일에서 더 잘 노출될 수 있다 그랬는데,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글을 써가지고 글 내용을 검색할 때, PC 기반으로 검색하느냐, 모바일 기반으로 하냐. 저는 가급적이면, 다 어디에 가든지 컴퓨터가 있잖아요. 강의실이든 어디든지 간에 있고, 이동할 때만 모바일 기기를 쓰는데, 저는 예외적으로 PC 환경을 많이 쓰지만, 우리 애들은 PC가 있어도 모바일로 검색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배달의 민족 검색 주문할래도 모바일에서 하잖아요. PC에서는 안 되잖아. 그러니까 PC가 아무래도 손에 익혀지는 거예요. 익혀지는 거지. 그리고 지역 위치라든 이게 다 자동으로 들어가니까 편하게 들어가는 거죠. 자, 포스 작업하는 거 여러분들 거기서 보시고요. 한 번씩 연습해 보세요. 다음 시간에 요 포스트 그 화면 구성하는 거라든지
그런 것 좀 보도록 할게요. 이거 포스 쓰는 거 요거를 오늘 다 못했으니까는 다음 시간에 좀 설명을 더 드리면서 그런 과정을 좀 해보도록 할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